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심심하다는 명분으로 일단은 앰플을 발라주고요. 에센셜 로더? 에스티로더. 에센셜이 아니야. 에스티로더 리뉴트리브라는 건데 이거는 에뛰드 립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맹구처럼 이렇게 그려주고 손을 이렇게 펼칩니다. 그리고 컨실러 작업을 아주 살짝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감해주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는 아무래도 출판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좋겠죠. 7분 만에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은 하면서 해보자면 출판사를 하게 됐던 계기는 일단 엄청 글이라는 걸 쓰기 되게 좋아하셨어요. 초등학교 11살 때, 그러니까 4학년 때쯤에 항상 저희 때는 이제 01년생들이나 00년생들, 2010년대 안팎의 세대들은 알 텐데 그때만 해도 통일 글짓기 대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때에 글을 한번 쓰게 된 거예요. 현충일날 이제 참전 용사분들에게 쓰는 편지 아니면은 통일 글짓기 편지를 써서 제출을 해라. 반드시 전교생이 쓰게 됐던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이게 이 애국심과 이런 것들에 심취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글을 이제 형식이 그 참전용사분들에게 쓰는 어떤 편지 형식으로 글을 썼던 기억이 나요. 수필처럼. 그때는 수필시 구분을 못했을 때였으니까. 근데 그날 제가 안내문을 받았던 거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안내문이 없네? 근데 너무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가가지고 안내문을 다시 달라는 말을 그 다음날 하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핸드폰 폴더 번호로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문자 메시지를 남겨서 선생님 죄송하다고 안내장이 없다. 내일 다시 주실 수 있냐? 라고 여쭤봤는데 답장이 그래 이렇게 답장 오고 생각보다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가 이번에 글짓기 쓴 거 완전 글이 너무 잘 썼더라. 이렇게 답장이 오셨는데 거기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잘한 아이에게 칭찬을 해주신 것 뿐인데 제가 들었던 칭찬 중에 그게 가장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약간 이게 내가 들은 칭찬 중에서 가장 기분이 좋으니까 이거를 한번 살려서 계속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게 된 거죠. 그 학교에서 나오는 글짓기 대회 아니면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어떤 현충일날 어떤 100일장 이런 것들이 다 나가게 됐죠. 저는 100일장 같은 거에는 되게 소질이 없었고 운도 없었어서 공식적인 상을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봐주시고 글도 좋아해 주시고 해서 어느 날은 장애인 글짓기 대회를 이제 나갔는데 그때 뭐 인권에 대한 글짓기였던 것 같아요. 거기를 나갔는데 제가 쓴 글을 교장 선생님이 좋게 봐주셨다고 하셔서 이제 그때는 저희 온라인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화상 그 조례 같은 걸 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나와서 읽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읽어달라고. 대충 기억이 나는 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배려하는 것도 어느 정도것만 해야 된다.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셨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거를 다 도와드릴 필요는 없다. 우리가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에 있어서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힘과 응원을 해주는 게 우리의 몫이지 모든 거를 다 나서서 해주는 건 장애인분들에게 오히려 큰 신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근데 그거를 교장 선생님이 좋게 봐주셔서 이제 나가게 됐던 거였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 내 길이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당시 들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가서도 저는 계속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방송작가를 계속 꿈꾸고 현실적으로 돈을 같이 벌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글 쓰는 것 중에 방송작가를 하자. 돈은 벌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교 그쪽으로 진학을 했고 근데 나중에 돌이켜서 보니까 책을 내고 싶더라고요. 저는 원래 꿈이
책을 내는 것이었어요. 책은 정말 잘 안 읽고 지금도 잘 안 읽지만 저는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책에 대한 업종을 가진 사람이, 업종에 있는 사람이 책을 안 읽는다는 거에 대한 좀 부끄러움이 있는데, 어쨌든 책을 항상 만들고 싶었어요. 방송 작가를 하다가 자리가 잡히면, 그때 돈이 모이면 책을 만들자. 그러면 그 나이 때쯤엔 60, 50대쯤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하루는 막 친구들이랑 술 먹고 막 이러는 일상들이 다 싫은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놀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좀 마음이 조급해지고, 나는 이제 술 마시고 노는 것보다 이제 새내기도 다 지나가면은 이제 어정쩡한 시기가 되는데, 이러지 말고 그냥 어떠한 박람회든 어떤 공모전이든 다 나가보자 해서 써놨던 글들을 올릴 수 있는 블로그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루에 3개씩 공모전에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일단은 공모전에 되든 안 되든 하는 거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막 엄청난 것들까지도 준비하고 막 이랬는데, 그러다가 하나가 걸린 거예요, 정말. 근데 거기에 수상을 하고 등단을 하게 되면서 되게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더 준비를 해서 제대로 등단을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지금 등단을 해서 빨리 책을 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놓느냐였는데, 정답은 저는 자꾸 후자로 가더라고요. 글 쓰시는 분들은 저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첫 번째 같이 생각하는 건 전 사실 그것도 일종의 오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등단하고 나서 이대로 끝이 아니라 책을 한번 내보자 해서 블로그에 하루에 5개씩 올리던, 이제 그 전에 써놨던 글들을 5개씩 정도 올리고 다녔는데, 5개씩 올리던 거를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자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출판사도 저는 그 투구 방법을 모르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없다 보니까, 아무리 과였어도 다 새내기들밖에 없잖아요. 저는 불교 학부를 다니면서 그 과도 복수 전공을 해서 문예창작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불교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도서관에 가서 책 뒤에 적혀져 있는 이메일 출판사 주소를 다 찾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다가, 나중에는 이러지 말고 누군가는 이거를 족보로 가지고 있을 거다 해가지고 찾아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찾았던 게 출판사 투고 리스트라는 100개의 투고 리스트 목록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100군데에다가 매일매일 이메일을 넣기 시작했죠. 3개씩 쪼개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다 그때도 이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내가 감히 책을 낸다고 한들 그 다음도 문제고 출판사가 나의 빈틈을 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운이 좋게 이제 꿈농장과 만나게 되었었고, 출판사에서 너무 감사하게 제안을 해주셔서 그때 만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정의의 문장들이라는 데뷔작을 그때 만들었었고, 저는 잡문집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시도 같이 쓰고, 소설은 제가 제일 못하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관심이 없는 영역이라서 소설은 빼고 시랑 어떤 수필, 그리고 문장집 같은 거를 하나로 엮자,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게 정의의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저의 첫 책이었습니다. 네, 표지부터 내지 이런 비용 같은 것들을 참 그땐 정말 더 돈이 없었고, 뭔가 이제 알바라는 것도 다른 알바를 시작해서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것도 없었고, 끽해봐야 이제 과외 한두 개였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제 초자 개념으로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때 그 감사함이 제가 뭔가 더 해볼 수 있겠다, 누가 지원 안 해줘도 내가 이 정도면은 뭔가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내 이 열정은 충분히 차있다라는 것까지 많이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어쨌든 제가 지금 24살이고 그러니까 빠르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열심히 했나보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는 부정적인 견해로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금수저다, 다이아수저다 뭐 이런 말들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말씀하시기도 했었고, 근데 저는 제가 그런 부모님을 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뭐 수저 그 개념이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굳이 따지자면 저는 금수저 그 이상이 맞다고 생각해요. 좋은 부모님과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은 이제 뭔가 이제 조롱을 하고
낙하산인 것처럼 꼭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가끔 보면은 그것도 마음이 많이 시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러는 것보다 20대 창업자의 고충?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에도 그냥 친구처럼 이제 되고 싶기도 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랑도 으쌰으쌰 하고 싶은데 모든 창업자분들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얼굴이 너무 달라졌죠. 제가 왜 이렇게 화면에서 내 피부가 부드럽고 지금 주름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봤더니 여기 이쪽 버튼 눌러보니까 제가 셀카 모드로 해놨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20대 창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되게 많은 애정과 좀 애틋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거를 하기 위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결과에 대한 어떤 확신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분들의 그 값어치가, 그 열정의 값어치가 환산할 수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너무나 응원하고 있고,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길에 있어서 취직도 하시고 이제 회사도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뭔가 저는 동지애가 진짜 많이 느껴져요. 어디 알바를 하시는 분들을 볼 때도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을 볼 때도 그렇고 애정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출판사들을 어떻게 만들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작가로서만 살면은 글쎄요, 저는 재미가 또 없을 것 같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남들이 보기에는 끈기가 없어 보일 수는 있는데 전 누구보다 끈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얘가 저것도 하고 이번엔 또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고 이번엔 또 이런 펀딩을 한다고 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를 막 계속 끝내지 못하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끈기가 없는 걸까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제가 제 입장에서 저라는 사람으로 보자면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11살 때부터 24살인 지금 13년 동안 계속 똑같이 글을 좋아해왔고 글에 있어서 방향성만 달라진 거지 알맹이는 똑같기 때문에 뭐든지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확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에 대한 것도 내가 꼭 글을 다루는 일에 작가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누군가의 글도 같이 보고 싶어졌었어요. 또 그거의 계기가 되어준 게 베테랑 소사이어티에서 시니어분들에게 문학 강의를 하고 글짓기와 통틀어서 책을 만들어드리는 강의를 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좋은 기회로 출판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목적을 갖게 되어서 동기부여도 되었고 그래서 제가 했던 모든 길에 있어서 이유는 다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건방져 보일지 아니면 자기 확신이 과하다고 보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제가 한 선택에 있어서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돈을 못 벌면 후회가 있겠죠? 지금은 돈이 아직 없는 상태니까 수익이 막 그렇게 정확한 상태도 아니니까 근데 이 일로 돈을 좀 못 번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버틸 수 있고 멀리 넓게 오래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흘러주고 나서 오면은 요런 느낌으로 머리를 항상 만지고 다닙니다. 저 이렇게 항상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오늘 좀 놀고 싶다 하는 날에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것들로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감사드리고 일요일이 지나고 이제 월요일 되는데 꼭 월요일은 맛있는 거 드시면서 기분 좋게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